앞으로는 인간이 바둑둬서 알파 이제 인공지능을 못 이긴다 하는 게 이제 상식화됐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인간이 바로 이세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그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은 1950년 이 사람이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인공지능의 아버지 비슷한 사람이죠. 최초로 인공지능을 써먹었어요, 그 당시에. 1950년에. 1902차 대전 때 써먹었어요. 왜? 그때 이제 영국 사람인데, 되게 보면 천재들이 되게 영국 사람이 많아요. 그 스티븐 호킹도 영국 사람, 뉴턴도 영국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인데, 그 독일과 전쟁을 했죠. 근데 독일에서 2차 대전 말기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작전에 의하면 연합군들이 전멸한다는 거지. 그 잠수함 작전인데 어마어마한 걸 세우는데 그거를 연합군이 이기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2차 대전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분명히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팀장이었는데 뭐냐 하면 암호를 해석해라. 이렇게. 그 인코드, 디코드 거죠. 인코딩은 암호를 만드는 거고 디코드는 해석하는 거죠. 근데 디코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팀원들과 같이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암호를 이렇게 인간이 뭐 손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 갖고는 이제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어도 넣고 뭐 돌아가면서 뭐 쩍쩍쩍쩍 하면서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해독된 데이터가 나와요.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어떤 뭐 전자기상기 수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최초로 이 사람이 하면서 그 팀원들과 같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인공지능이냐 아니냐 이거를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대화를 시켜요. 컴퓨터와 사람과 대화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사람이고 이게 컴퓨터다. 혹은 이게 컴퓨터고 이게 사람이다 하는 걸 구별을 못할 정도가 되면 그걸 인공지능이라 쳐요. 그걸 튜링 테스트라고 해요.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튜링 테스트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죠. 여기 이제 레스토랑 예약을 하는데 레스토랑 담당자와 직원과 예약을 하는 그 사람과 대화가 있어요. 한번 불과 한 1, 2분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손님이 AI인지 아니면 호텔의 직원이 AI인지 둘 중에 하나가 AI고 하나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로부터 불과 4년 뒤 2018년 작년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구글의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AI인지 이 사람이 AI인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요일 날 7시에. It's for 4 people. For people when Next Wednesday at 6 p.m. actually we need to like after like 5 people for people who you can come How long is the wait usually to be seated? for when tomorrow or weekday or For next Wednesday, 7. oh no it's not too busy you can come okay Oh, I gotcha. Thanks. 네, 이렇게 해서 대화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했는데 남자가 AI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여자가 AI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자 쪽을 더 많이 했는데 남자가 AI였어요. 구별이 안 된 거죠? 그리고 AI 맞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잠깐 해봤는데 그런 걸 튜링 테스트라고 해요. 이 사람이 앨런 튜링인데 천재이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신데렐라가 아니고 뭐죠? 그 저기 왜 사과 먹고 스노우 뷰티죠? 그 저기 백설공주죠. 백설공주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 굉장히 몇십 번 이상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백설공주가 그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잠에 빠져서 말하자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왕자가 와서 뭐 키스해서 살려줬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자살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자살할 때 사과에다가 청산가리를 주사를 놔요. 그래서 그 사과를 자기가 먹고 죽었어. 꼭 백설공주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불행을. 근데 왜 자살했냐면은 이 사람이 호모섹스로 했어요. 근데 영국이라는 사회는 그 당시만 해도 보수적인 사회였는데 알려지게 됐어요.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게.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결국 이제 자살까지 가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극적이었지만 어쨌든 그 AI의 창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인풋 레이어가 있고 또 아웃풋 레이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히든 레이어라 그래가지고 가운데 이제 은닉층이라 그래요. 입력층, 출력층, 그 다음에 은닉층. 은닉한 뭐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은닉한다 그러죠. 그 은닉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풋이 들어가면은 은닉층이 1제곱, 1제곱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피드백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제대로 된 거를 딱딱 알려주는 이제 그런 걸 역할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 하면은 오차가 커요. 근데 이게 은닉층이 2개, 3개, 4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까지 들어가요. 지금. 몇십만 개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거를 눈 깜짝 사이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자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AI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딥러닝이라는 거, 그 은닉층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돼 있는.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결국은 참값을 찾아내는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인풋층이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 이 사람이 많은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컴퓨터가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애기도 많은 대화가 오가는 그런 속에 있는 애기하고 대화가 거의 없는 그런 데 애기하고는 전혀 발달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도 많아지는 거고 또 내부도 정리가 잘 되는 거죠. 사람의 두뇌도 똑같다고 봐요. 사람의 두뇌도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기계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그 뉴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나노 사이즈예요. 그런 것들이 몇 조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뇌잖아요. 그 몇 조개가 들어있는데 그 뉴런과 뉴런 사이가 이제 연결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전자 화학적인 힘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런 연결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 또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느냐 이런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쓰면은 그게 발달이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머리가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나빠집니다. 나빠지다기보다도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전자회로를 구성할 때 이렇게 뭐 대충 뭐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전자회로도 있고 또 막 복잡하게 얽히고 잘 짜여져 가지고 무수히 많은 기능을 나타내는 전자회로도 있죠. 그 바로 전자회로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머리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고 자꾸 노력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상황인가 자기도 모르게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변모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소위 은닉층이 복잡해진 거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왔다 갔다 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뭐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다 10개 가고 또 이거 10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구조, 깊은 인공신경망 이런 게 존재하게 되면서 컴퓨터가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 발전이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만화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예쁜 여자가 무인도에 떨어져서 돌멩이로 주워다가 헬프라고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비행기가 쳐다보지도 않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해서 I know machine learning 이거를 썼어요. 그랬더니 서로 와서 데려가려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여기 이제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제 AI와 관련된 직업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몇천 개, 몇만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직업이 새로운 직업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이제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여러분 미래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택시기사가 최고의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택시기사가. 왜?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택시기사는 운전할 줄 알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택시기사를 2년을 하면은 서울에는 아파트 한 채 샀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샐러리가 높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돈으로 택시기사가 연수입이 한 2천만 원. 그 당시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그때 돈과 지금 돈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플레는 100배가 됐는데도 그때 샐러리가 지금 샐러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냐? 택시기사가 그때는 인기 최고였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양되는 기술이잖아요.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AI 쪽의 어떤 기술을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그런 샐러리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거를 지금 현재도 벌써 이런 게 몇 억의 그런 어떤 샐러리를 받는 그 직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그 스폿이라는 그 로봇인데 그 개 로봇이죠 말하자면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조사제 지난번에 아케이드 그 조사제 다 불러줬어요. 불러줬어요.